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 지역 화장품 기업들의 대표 상품을 대폭 할인 판매하는 비뷰티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제품에 비대면 온라인 할인 행사들이 열려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수소경제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왔지만 타 지역에 비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부산시의회가 수소산업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해 수소산업 성장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부산시가 추석 연휴인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닷새 동안 생활쓰레기 처리 대책반을 운영합니다. 각 구군별로 기동 청소반과 단속 순찰반을 투입해 쓰레기를 신속히 수거할 방침입니다. 부산 월드클래스를 육성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청년 유망주 10명이 선정됐습니다. 부산시는 이와 함께 최종 3인을 선택할 시민평가단도 모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부산뉴스입니다. 날이 쌀쌀해지더니 어느덧 추석이 코앞입니다. 오조 아나운서는 가족들을 위한 추석 선물 준비하셨나요? 아니요, 아직 뭘 사야 할지 고민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외출해서 원하는 걸 사드리는 게 가장 좋을 텐데 코로나19로 그마저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오조 아나운서처럼 많은 분들이 선물 고민하실 텐데요. 온라인으로 우리 부산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선물해드리는 건 어떨까요? 다양한 할인 행사도 진행 중입니다. 장보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8일부터 시작된 비뷰티데이 행사입니다. 추석 선물을 겨냥해 다양한 화장품 선물 세트를 선보입니다. 일주일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행사는 부산의 화장품 기업 23곳에서 판매하는 화장품 70여 종을 최대 70%까지 할인합니다. 온라인 소비층을 겨냥해 댓글과 SNS 이벤트도 마련했습니다. 동백몰도 농축수산물 할인에 들어갔습니다. 동백전 앱으로 동백몰에 들어가면 추석 선수품인 각종 농축산물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화폐인 동백전에 10% 캐시백 등 혜택을 더하면 최대 35%까지 저렴하게 구매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온라인 소비가 급증한 상황. 부산시는 추석 특수를 맞아 지역 소상공인들의 제품도 비대면으로 판매하기 위해 온라인 할인 대전을 마련했습니다. 또 부산의 특산물 업체, 시장 등 곳곳에서는 홈쇼핑처럼 온라인 생중계로 물건을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커머스 전문기관, 이걸 저희가 구축 중에 있는데 10월 초에 저희가 오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오픈하게 되면 그 소상공인들 한 1000개 정도? 그 정도를 저희가 모집을 해서 그분들이 그 라이브 커머스라든가 이런 디지털 그 방송 쪽으로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온라인 할인 판매에서 라이브 커머스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 경제 살리기의 노력이 전국 소비자에게 부산의 상품을 알리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TV 뉴스 장보영입니다. 기후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주 에너지원인 화석연료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사업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부산시는 수소경제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왔지만 타 지역에 비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시의회에서 수소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산 수소경제,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소를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경제 산업 구조인 수소경제,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2019년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부산시도 수소차 보급 확대 등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시 수소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시의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면서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적인 뒷받침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조례안은 수소산업의 기본계획 수립과 수소산업 육성과 지원, 수소산업위원회 설치와 운영, 기업 유치와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울산이나 경남에 비해서 좀 많이 수소산업에 대한 이해가 뒤쳐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 기회로
수소 산업이 이번 조례를 통과함으로써 부산에도 수소 산업을 뒤쫓아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 선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이 꼭 필요한 시점이고요. 부산시는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혁신 추진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시는 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축해 수소 에너지 생산과 저장, 활용 등을 위한 수소 생태계를 조성하고 태양광과 연료전지 보급을 통한 그린 산단 조성, 신재생에너지의 기술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부산시와 시의회에서 수소산업 활성화에 적극 나서 새로운 가치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인데 문제는 주민 수용성 부분입니다. 이번에 제정이 추진되는 조례안에 수소는 위험하다는 오해를 불식시킬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가 명시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현재의 주 에너지원인 화석연료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은 부산시를 넘어 국가적 과제지만 곳곳에서 지역 내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나뉘며 극심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부산시의 수소경제 구축을 위한 동력을 갖추게 됐지만 주민들과의 소통이 중요한 숙제로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8일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5명으로 사흘 연속 30명대 확진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날 확진자 중 가족 접촉자가 12명, 지인 접촉 확진이 7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진구 부동산 사업체와 관련해서는 가족 접촉자 1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총 47명이 확진됐습니다. 집단 감염이 있었던 연제구 체육시설에서도 5명이 추가 확진돼 총 21명이 감염된 상태입니다. 백신 접종률을 보면 부산 전체 대상자의 62.5%가 1차 접종을 마쳤고 2차 접종률은 38.3%입니다. 부산시는 이달 중순께 1차 접종률이 7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8일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이 대표는 부산 첫 일정으로 금정구 침례병원을 찾아 부산 지역 공공의료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공적 의료 공급 체계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침례병원을 보험자 병원이나 지방의료원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부산시의 의견과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것입니다. 이 대표는 이 밖에도 이날 국민의힘 시당 당사에서 청년당원 대학생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산 시민들이 부산 청년 유망주를 직접 뽑는 시민평가단이 만들어집니다. 부산시는 지난 8월 부산 월드클래스 육성 10년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할 청년 유망주 10인을 선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10인 중 최종 3인을 선택할 시민평가단도 모집합니다. 시민평가단에 지원하고 싶은 사람은 17일까지 월드클래스 육성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정부가 지난 6일부터 5차 국민지원금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지급액은 1인당 25만 원으로 신용카드와 지역사랑 상품권 등 4가지 수령 방법 가운데 하나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역민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송하연 기자가 여론은 지금을 통해 취재했습니다. 5차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한 다음 날이면 수령이 가능해 높은 호응이 예상됐습니다. 과연 기대와 같은 반응일지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 그래 받았어도 마음이 편하진 않아. 나라의 경제가 진짜 힘드는데 이렇게 도와주니까 너무 고맙지 뭐. 나중에 우리 후세들을 생각했을 때는 안 주는 게 맞습니다. 이게 다 나라의 빚입니다. 빚이 천조가 넘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 국민지원금이나 이렇게 해준 게 그 경제적인 면에서 그 모든 게 돌아가고 오는 게 참 좋습니다. 나는. 올해 국민지원금은 최대한 지역에서 쓰일 수 있도록 사용처가 조정됐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지역에 따라 외국계 기업이나 명품 매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했지만 올해는 어렵게 됐습니다. 달라진 국민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지역민들의 의견은 분분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활용처를 제한 두는 거를 더 좋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게 우선이니까. 사용처는 좀 확대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온라인에서도 좀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원금은 한 조금 더 많았으면 더 좋겠고요.
지역으로 묶어진 건 괜찮은 것 같다. 왜냐하면 일단 지역이 살아야지 또 나라도 사는 거고 하니까 일단 우리가 잘 살아야지 옆에 사람도 잘 사는 게 좋잖아요. 일부 지역민들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함께 극복해 나가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원금 지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소상공인과 소외계층 등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집중해 불필요한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도움은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것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 국민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이거는 전혀 경제하고는 도움이 안 되고 정말 돌아가야 될 사람이 있는데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골라서 다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지원금 효과와 개선점에 대한 지역민들의 의견에는 상생에 힘을 보태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 5차 국민지원금이 활기를 잃었던 지역 경제에 반짝 효과가 아닌 생명을 불어넣어줄 마중물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강서 지역 벼농사 농가를 위한 드론 보급이 확대됩니다. 강서구는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에 드론 10대를 보급하고 5개 권역을 대상으로 한 공동방제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강서구는 최근 2억 8천만 원을 들여 김해공항 소음 피해 지역 주민 지원 사업으로 농업용 드론 10대를 지원했습니다. 농업용 드론을 지원받은 곳은 대저와 강동, 가락 5개 권역의 46개 농가입니다. 이들 농가는 권역별로 드론 공동방제단을 구성해 벼 병해충 방제 작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벼 방제는 농가에서 가장 힘든 작업으로 꼽히는데 최근에는 드론이 효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약재를 살포하던 방식에 비해 빠른 시간 내 대단위 면적의 방제가 가능합니다. 시간 절감과 효율적 농약 살포를 통한 약재비 절약 등 많은 장점이 있어 농가의 호응도 높습니다. 강서구는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 내 농민들을 위해 방제 비용을 시중가보다 낮게 책정해서 농가 부담을 줄이고 농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 규약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부산시가 추석 연휴인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닷새 동안 생활쓰레기 처리 대책반을 운영합니다. 최근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부산시는 각 구군별로 기동 청소반과 단속 순찰반을 투입해 연휴 중 쓰레기를 신속히 수거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도로 정체 구간이나 이면도로에서의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는 선물 세트 과대 포장과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부산시가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추진하기 위한 시민참여단을 모집합니다. 오는 1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모집 인원은 3개 시도별로 각각 50명씩 총 150명입니다. 시민참여단으로 활동하게 되면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책 제안과 토론회 등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 참여단 중 일부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자문단으로도 위촉될 예정입니다. 기장군 일광면에 들어설 예정인 빈물꿈 교육행복타운의 건축 설계 공모 당선작이 공개됐습니다. 당선작은 신도시 개발 이전 구도심 거주 세대인 50에서 60대와 신도시 거주민인 30에서 40대 젊은 가족의 사용 편의를 모두 고려해 설계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총 사업비 483억 원을 투입해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산 22번지 일원에 조성될 교육행복타운은 공공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 돌봄센터 등이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어집니다. 기장군은 9월 내 교육행복타운의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하고 오는 2024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